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부터 앞으로 강의 4번 내지 5번 정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책을 내가 소개하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내가 요사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된다고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유용하고 세계적인 안목에서 펼친 책인데요. 책 제목은 마음이 아플 때 불교 심리학.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잭 콘필드라고 여기 잭 콘필드라고 조그만하게 써졌는데요. 이 사람의 소개하면은 이분은 자기의 경험을 수행부터 하면서 자기 치유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학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아주 못 살게 이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불효가 아니죠. 반대로 이제 아주 나쁜 아버지로서 그 상처를 입었어요. 이 저자의 이제 스토리가.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경험이랄지 개인적인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다고. 젊은 나이부터서. 그래가지고,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교 수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임상심리학, 그러니까 현대 임상심리학의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동서양을 무대로 해서 강연도 하고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제 스승으로서 스님의 스승을 뭐라고 이제 내가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수행을 위주로 해서 도를 닦은 분이라고 해요. 콘필드라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잭 콘필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서양의 심리학하고 불교의 수양 경험 공부한 거 그런 것을 두루 망라해 가지고 흡수를 하고 이제 강연도 다니고 동시에 이제 수행하는데 이제 가이드를 한다든가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조해주고 이제 스님을 이제 서포팅하고 이분도 이제 스님이니까. 근데 책을 쭉 보면은 태국에서부터 이제 이게 경험한 것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있는 자기의 그 멘토가 되는 또 스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잔차 스님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이제 불법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스토리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속세, 중생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자기도 같은 이제 불의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제 불문에 들어와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차차차차 고통스럽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쟁 노력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게 초기에는 이 명상하고 수련을 하는 데는, 수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쓰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수행이나 명상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제가 꼭 필요해서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 수련회, 또 명상 그룹 이런 데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분이 활동한 무대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좀 성행하는 샌프란시스코 그 부근, 또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주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동양에서는 이제 미얀마, 또 태국, 또는 인도,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아마 아잔차 스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같은 동료 스님으로서 그 인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마음이 아플 때 불교 심리학,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었는데, 원래 원 제목은 현명한 심장. 심장이 현명하다. wise heart라고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 wise, 현명한, heart, 심장. 원 제목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실전에 임하고 거기에서 터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 박사 학위도 받아가면서 자가 이제 성장한 이제 스님이시라고, 이분이.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세계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스님이 있다고. 내 생각에는 글쎄요. 이제 독자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베트남 출신인데요. 틱 낫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분 틱 낫한, 좀 베트남 말로 해서 이제 틱 낫한 스님. 이분을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명상센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주로 이분은 불란서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불란서에서 많이 활동을, 포교를 많이 한 사람이죠. 틱 낫한이라는 베트남 스님인데,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도 활동을 했고, 그래서 두루두루 이 저자하고 이분하고 서로 교우 관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스님끼리 서로 통하는 뭐가 있잖아요. 교류를 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유명한 스님들은 내면의 기쁨과 자유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은 잠깐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집에서 절에서 명상한 건 없고,
그러니까 명상이란 말이 서양에서는 명상, 메디테이션, 명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이 하는 이제 참선, 선종교 이것은 이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서구에서는 다라이 라마,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그것을 많이 배움을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책 같은 걸 많이 옛날부터서 많이 알려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참선한다고 하면은 젠이라는 이름으로 참선을 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선은 우리나라 이제 대승불교에서 뻗쳐나가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이 저자가 활동했던 소승불교 지방, 태국이랄지 뭐 스리랑카랄지 뭐 인도랄지 남방불교 거기에 조금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잭 콘필드. 이건 이제 내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분의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개인적인 명상, 물론 혼자 고요한 명상을 많이 시작하고 그것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과거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번뇌 아닙니까? 번뇌를 해결하고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이제 태국이니까 거기 이제 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원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명상센터라고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불교 절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명상센터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룹을 모여서 그룹 치료를 하고 그룹 활동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양에 있어서 불교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기가 아주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불교에 대한 불씨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철 스님 그 시대에는 불교가 조금 부패가 많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도 성철 스님이 불교 개혁, 제대로 된 참선을 해야 된다. 고행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참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실은 정통적인 자기 주장이나 수행 방법을 자기가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밀어나가는 그런 꼬닥꼬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고요. 자기 주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정도를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신념이 굳고 좀 오만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이 있다 이 말이죠. 성철 스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이제 스님이 생겨나야 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불자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찰한다 이 말이죠. 제 3자의 눈으로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부터서 지금까지 내 짱으로 삽시다.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연마하자.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좋아지고 이제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진 시민의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개념을 발표한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환자를 보고 동네 내과 의사로서 주장하려고 그래요. 계속. 왜 그러냐면 그 대안적인 옵션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조금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불교 심리학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개선 방향이 뭐냐를 제시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내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심리학은 이게 변화시키는 과학이다.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자비와 연민의 종교다. 또 지혜의 종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심오한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심오한 심리학일 수도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 치료 대상에는 자비, 연민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웃사랑보다 더 좋은 덕목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사회나 국민들한테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종교가 이제 이웃사랑이고 자비, 연민의 사상이 아닌가. 직접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반 사람들은 터득하기가 어렵고, 나도 불교를 조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터득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터득한 것 하고 진짜 자기가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에 따라서 자유롭고 연민의 사상이 있다든가 또는 변화를 이룩한다든가 내 인생관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이제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책으로나 이제 자아 자부심을 전공하려고 하는 저에 있어서는 이 불교라는 것이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아 자부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불교 심리학은 자아의 의식을 줄이고 무아경지에 도달해서 이것을 깨우친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무아를 더 잘 깨닫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아의식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이 무식하면 제대로 불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 심성을, 본성을 꿰뚫어보고 공부를 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도저히 진실한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딴 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터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마치고 다음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분이 주장하는 걸 콘필드 박사가 주장하는 바를 그 내용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선목입니다. 강의 제목은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59강을 시작하겠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스트레스 책을 한 권 저술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27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 스트레스 책이 좀 팔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트레스는 일반화가 돼가지고 대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그 호기심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짧게 강의를 하는데 단 나의 강의에 있어서 핵심은 자아 자부심입니다. 먼저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이 자아 자부심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물려갑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찾는 거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고 그것도 동서양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또 인류의 최고 학문인 자아심리학 또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현재 자부심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의견들이 난립을 하잖아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이제 이 정신 문화에 있어서 바이탈리티 그러니까 활력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독창적인 창조적인 인식이나 장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장래 정신적인 문화도 월등하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자아 자부심을 더 온전하게 더 발전시키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스트레스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더 잘 연마를 해가지고 자아 자부심도 덩달아 잘 이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스트레스의 증상 중에서 스트레스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강의는 그래서 스트레스의 신경증과 심신증. 근데 이 스트레스의 증상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우리 여기에 대한 학문이 발전되는 이제 순서대로 또는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신경증은 옛날에 노이로제라고 이제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게 일본 말인지 뭐 딴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이로제에 걸렸다 뭐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게 바로 신경증.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증이라는 말을 쓰고
현재 뭐 심신증이란 말도 쓰는데, 심신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신경증은 이제 이 뇌나 신경, 정신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경증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심신증은 구조적으로 일반 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뭐 유기양이 걸렸다든가 뭐 그런 거 연관이 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과나 일반 가정의학과 기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죠. 그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그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심신증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두 가지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노이로제 이제 심신증의 증상은 뭐냐? 아니 간단하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너 노엽다, 화를 낸다, 우가는 성질이야, 분노를 한다.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싸운다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급성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그 신체적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런 2차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화내고 뭐 분노하는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장기적인 신경증,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분들이 화병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부장 세대에서 억눌리고 이제 살았던 며느리 이제 병, 여자들 병. 그게 이제 화병인데, 그런 것이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변한다고, 이게 신체가.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침범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제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의식에 의한 그런 한의 감정이랄지 서러움을 많이 느끼는 민족. 그래서 세계적으로 서러움을 많이 당한 민족하고 우리나라 민족하고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감성이 좀 풍부한 나라.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사람들이랄지 남미 사람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식구조하고 조금 많이 닮아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분노가 나면은 나는데, 이게 능력이 없이 그것을 오버컴, 그 억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6.25 동란이 됐든지 한국전쟁이 됐든지 식민화가 됐든지 독재국가하고 싸운다든가 잘 살아보세요 한다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겪어본 세대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급성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이제 화를 잘 낸다고 그리고 빨리빨리 하고 뭐 감성적이고 그것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치료, 스트레스의 급성 화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치료의 방침에 대해서 또 재밌습니다. 그것도 논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증상은 뭐냐면 불안증. 그러니까 공포증이랄지 뭐 불안하다든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부정적이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심신증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증이라는 것은 가끔 보는데 심적으로 어떤 때는 발작도 하고 공포 환자들이 또는 이제 정신을 깜빡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박감, 압박감, 가슴이 미어진다든가 답답하다든가 긴장감, 이게 근육에 이제 힘이 실려 있는 거, 그런 증상이 있고, 조급증은 빨리빨리 병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병이 조급증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생각이 난다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나쁘지요 사실은 조급증이 또는 빨리빨리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집을 질 때나 뭐 공사를 할 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저기 하자가 많이 생기고 부실한 그 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안전하게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본이나 미국까지 너무나 그 건축물을 만들 때 너무나 시간을 많이 걸린 것도 그것도 문제라. 이게 뭐 보면은 참 장단점이 있어요.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미팅을 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맨날 날마다 이제 큰 대기업에서는 맨날 미팅만 하다 시간 다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동양 하는 이제 우리 동북아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잘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장단점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고 나쁜 것은 잘라서 버리고 그런 작업들이 다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라고 그런 말을 나도 즐겨 씁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세대이고 갈등을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맨날 쌈질만 하고 서로 발전이 없고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거부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이 하면 어떻게 해결을 과학적으로 근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가면서 결과가 좋게 만드느냐. 그 과정, 결과는 이제 뭐 2차적인 것 아닙니까?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근거 있게 서로 욕심 안 부르고 서로 윈윈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이해가 굉장히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고, 뭐 입시 지옥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옥이 있다든가, 또는 단식을, 요새는 또 지도자들이 단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갈등을 풀어가지 못하는 좀 조잡한 정신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스트레스 증상은 죄책감. 근데 사실은 죄책감은 서양 선진국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책감. 수치심. 그건 뭐냐면은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는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 나는. 양심이나 원칙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죄책감도 수치감도 별로 없어요. 양심이 없어진다든가, 책임의식이 없다든가, 이 세 가지는 양심이나 수치심이 없다든가, 또는 책임감이 없다든가, 그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도 않고, 사기꾼도 적당히 넘어가고, 피해를 주어도, 근데 일본은 너무나 상대방의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도 또 문제지만은, 적어도 선진국 레벨은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본 책임의식, 그 다음에 원칙, 양심, 그런 것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냉소적이란 말이 있어요. 냉소적인 적대감. 정신과에서는 이제 냉소적인, 이러지도 좀 저러지도 못하고 냉소하고 타개책이 잘 생각나지 않고 배신감, 무력감,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인해서 소모,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가다가 사가서
내부에 체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소모 상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뇌에서 작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망가지고 왜곡돼 가지고 왜곡된 자아의식, 그 다음에 수준이 낮은 자아의식이나 국민성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화는 복잡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뇌는 변화할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는 잘 변한다고, 뇌도. 옛날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나 자포자기 수동적인 단어고 사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은 자살을 하게 된다고요. 결국 가서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은 이제 자방어 기제가 그런 걸로 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자아가 작성입니다. 이상한 자아. 그러니까 참되고 강한 자아의식이 생긴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고 자꾸 뭐 체면 차리고 무슨 뭐 자기가 가난하면 잘난 체 하고 이게 가난하면 돈이 많은 체 하고 거꾸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왜곡된 자아의식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제 심신증으로 그 다음 단계인 심신증으로 이제 옮아간다고. 이거 돼서 특히 만성으로 가면은 신체적으로도 치매가 생기고 정신적인 치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이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심신증의 첫 번째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자율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그 위나 십이지장에 분포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이 많이 생긴다든가 특히 만성 위험이 있는 것은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과음을 한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많이 마신다든가 그래서 신경 통증약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것이 곁들여서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많이 만성 위험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만성 위험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랄 정도로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성 간염 같은 것도 간염이 약화돼 가지고 스트레스나 면역이 약화가지고 간 경화증도 생기고 더 결국 가서는 이제 간암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과음을 한다든가 이제 이 알코올도 이제 간에서 이제 대사를 하잖아요. 담배도 이제 간에 가는 이제 문제가 혈류가 문제가 되고 또 영양 불량이 생기고 또는 면역이 약화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간암까지 강경화 간암까지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장이나 소장이 됐든지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이라는 거 있죠. 설사병을 한다든가 변비가 있다든가 복합적으로 설사했다가 변비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자율신경이 장에 분포돼 가지고 그 자율신경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번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자율신경이 좀 약화됩니다. 스트레스 때는.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이 원래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발전했어요.
화도 잘 내고 여자보다 짬질도 잘하고. 그런데 교감신경이거든.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부교감신경이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다든가 뭐 자식이 뭐 사망한다든가 쇼크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건 부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남자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변비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여고생들 뭐 변비 많다고 다 알려진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가 됐든지 사춘기에 그 스트레스가 있든지 간에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고생의 변비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것고, 또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증하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지금 차츰 서양화되고 오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관상동맥증이라고 이제 협심증, 그래서 이제 심장 관상동맥을 이제 막히면 뚫어주는 거, 뭐 스텐트를 넣다든가, 뭐 풍선을 더 넓힌다든가,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가, 협심증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난 것은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심근경색,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제 심근경색, 이제 괴사가 생기고 또 협심증보다 더 진전된 상태죠. 그다음에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뭐 뇌졸중도 많고 이제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혈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혈관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대사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이 이상해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고혈압도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혈관에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수축하고 확장하고 그런 작용이 아주 둔해진다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혈관이 확장은 못하고 수축만 하고 있으니까 고혈압이 생길 수 있죠. 뇌졸중도 같은 생기고, 이제 고지혈증하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동맥경화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신체 증상, 신체 반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뇨병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소인이 체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면 갑자기 당뇨병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만증. 만성 스트레스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식사를 많이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비만증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두통, 다발성 근육 신경통. 저번 강의도 이야기했지만은, 몸에 이게 자꾸 움직이지 않는 근육들이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목하고 어깨하고, 머리 뒤쪽하고, 목하고, 어깨하고, 등짝 있는 데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데,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한다가, 거기에 붙어 있는 관절이나 주위 조직, 그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증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서는 조루증. 조루증이든지 이제 뭐가 됐든지 발근이 됐든지 전부 다 혈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혈관에 분포되는 신경에 의해서 2차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조루증이 생긴다든가, 여성에서는 생리통이나 월경불순이 잘 생긴다든가, 또 알레르기 질환이 또 많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염이랄지 천식이랄지 상기도염, 염증이 많이 생기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모든 스트레스의 요인하고 관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6개월 이상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되게 만성 피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갑상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소모증,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성인병이 당뇨가 뭐 있다든가 당뇨가 있을 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결핵이 있다든가 폐결핵이 있다든가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만성 피로는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 그 정신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 질환, 면역이 감소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도 알려진 사실이죠. 정신, 신경, 면역, 학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이코 뉴로틱 뉴로 임뮤노 세라피라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임파선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 조직을 잡아먹는 면역계 시스템이 좀 망가져가지고 암이 생긴다는 그런 학설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지금까지 그 증상 만성이 됐든지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 즉 신경증하고 심신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뭐 등산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걷기를 많이 한다든가 뭐 미술을 한다든가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가 뭐 산보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타나는 거지만은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를 때 화가 나잖아. 그리고 좀 적개심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 이상하게 생각하네? 의견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친구가 나하고 의견이 같아야 돼. 네가 속이 풀리고 기분이 좋은데 의견이 독창적이고 틀리다고 하면은 틀림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우리 고유의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문화가 좀 수준에 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욱하는 성질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자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재밌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음 강의로 미루고 오늘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